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수학 하의 첫 번째 단원 집합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집합이라는 단원은 조금 얕게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단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단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고르세요, 혹은 다음 기억부터 리을 중에 옳은 거를 모두 고르세요, 그러한 문제들을 푸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수학적인 문장에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 되겠죠. 어쨌든 수학은 진리를 찾아내는 이제 과목이니까요. 그렇죠? 참과 거짓이 분명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단원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집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하는 용어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집합의 정의 1번부터 볼게요. 집합의 정의란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모듬.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실이냐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어머니께서 선생님 뭐 잘생겼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께만 저는 잘생겨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선생님 엄마가 봤을 때는 잘생긴 모듬에 포함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선생님을 잘생긴 사람들의 모둠에 모아놨을 때 그거를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자, 그럼 밑에 예를 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아래의 경우에 집합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랬죠. 자,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마찬가지로 집합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선생님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반에서 수학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요거는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90점이면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90점보다 크지 않으면은 그 대상이 포함이 안 되죠. 분명하게 갈라지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지 않죠. 그죠? 이게 대상이 명확하다라는 게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맞고요. 자, 세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자, 어떤 키가 180인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사람에 포함이 되는데 키가 186인 사람이 봤을 때는 뭐가 180이 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생겼다라든지 키가 크다라든지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두는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 이거는 키가 크다라는 어떠한 형용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키가 가장 큰 사람은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우리 반 친구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뭔지 딱 한 명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비록 키가 크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크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원소. 우리가 방금 전에는 집합이 뭔지 공부를 했고요. 집합. 이제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자, 써볼게요. 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원소라 한다. 자, 이게 원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집합은 보통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소는 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소문자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집합을 얘기를 할 때는요, 집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에 특별한 이름이 없다면 그냥 영문자, 대문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매번 한글로 이렇게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발명을 했는데, A가,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소가 영어로 element인데 그 element의 E가 변형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원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아니다라는 기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A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쫙 그어주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때 뭐 같지 않다, 그치? 뭐 평행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랑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1은 6의 약수가 맞죠? 그러니까 집합 A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은 A의 원소고 2도 A의 원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지만 4는 A의 원소가 아니겠죠. 4는 6의 약수가 아니니까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5도 아니죠. 5도 A의 원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은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념에서는 집합의 수학적인 정의, 그 다음에 원소의 수학적인 정의 다시 한번 공부해 봤고요. 이 단어는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와, 쉽다, 별거 아니네, 뭐 금방 이해 가는데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의를 문장 자체로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기초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가벼운 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를 쳐봐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이거는 잘한다라는 건 기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집합이 당연히 아니겠고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뭐 평균이 90점 이상인 사람의 모임, 이렇게 바뀌게 되면 명확하게 집합이 되지만, 잘한다라는 건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밑에 자, 신사고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의 모임, 명확하죠? 얘도 집합이 맞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대상이 가장 작은 수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모듬이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집합은 그 안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면은 그냥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집합은 1 하고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지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집합이 맞습니다.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아까 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명확해지니까 집합이 맞게 되고요. 자, 이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보다 작은 짝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0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맞습니다. 대상이 명확하게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이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걔는 집합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보다 작으면서 짝수면서 자연수는 없거든요. 그쵸? 없으니까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걔도 집합이 맞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대상을 딱 갖다 냈을 때 얘가 그 모듬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가려지면은 그냥 그 모듬 자체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원소가 한 개든 무수히 많든 아예 없든 그것은 집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녀석을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이 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가 항상 똑같이 결정될 때,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듬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는 집합인지 아닌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를 쓰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가장 작은 정수의 모임, 가장 작은 정수는 우리가 정해지나요, 여러분들? 가장 작은 정수, 이게 만약에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한다면 대상이 명확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0인지 마이너스 1000인지 마이너스 100만인지 그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합이 아닌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 다음 잘생긴 사람의 모임, 마찬가지 집합 아닌, 너무 쉬운 거고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얘는 대상이 명확하죠. 어떤 애를 딱 봤을 때 얘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아니라고 판단이 명확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설령 그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자, 마지막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의 모임, 얘도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1번 첫 번째 나온 문장은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일부 좀 꽈봤어요.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리라고 꽈봤는데 많이 나오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과 원소의 표현, 원소의 기초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자, 올바른 기호를 써라. 자, 1은 그러면은 A 안에 있나요? 1은 12의 양의 약수가 맞죠? 네, 있고요. 3도 약수 맞으니까 A 안에 있고요. 6도 약수가 맞으니까 A 안에 있는데 8은 12의 약수가 아니죠? 그럼 A 안에서 8은 찾을 수 없겠네요? 자, 9도 마찬가지로 12의 약수가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12는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12도 12의 약수 안에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10초 안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자, 3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알맞는 기호를 써 넣어라. 자, 그러면은 그 A 안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3이라든지 6이라든지 9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 있으면서 30보다 작은 3의 배수니까 어디까지? 그렇지, 27까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1은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은 A의 원소가 아니고요. 3은 여기 있으니까 맞고요. 12도 그 안에 있겠죠. 하지만 30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죠. 그래서 3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수준의 문제. 학교 시험이 이제 보통 이런 수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집합의 뜻. 자, 집합이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중요한 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빈칸을 만든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자, 2번 키가 크다, 잘생겼다 등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중 집합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번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대상이 명확하죠? 없습니다. 그죠? 딱 어떤 수를 봤을 때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이 정확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어쨌든 맞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의 모임. 자, 음식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겠죠?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고요. 유명한 농구 선수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 집합이 아닙니다. 유명하다라는 건 개인마다 느끼는 게 틀리죠. 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자, 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뭘까요, 여러분들? 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2하고 4. 두 개가 자연수 중에서 3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명확하게 대상이 구분되기 때문에 대상이 집합이 맞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자, 1번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대상이 명확하죠. 그죠? 자, 2번 6의 약수의 모임. 얘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봤을 때 6의 약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3번 키가 크다. 이건 아니죠. 그죠?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건 개인마다 다 틀려요. 4번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얘도 어떤 숫자를 봤을 때 5 이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고, 된다면 저 집합 안에 들어갈 거고 아니라면 못 들어가는 게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자, 5번 7가지 무지개 색깔의 모임. 얘네들도 명확하죠. 빨주, 노초, 파란보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집합의 원소일 때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랬고요. A가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자, 원소 표시를 한 다음에 아니다 표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앞에 개념에서 공부했고 기초 때도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대표형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7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에 있는 거 쭉 써볼게요. 7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은 안 들어가죠? 7보다 작으니까요. 자, 이제 보기를 읽어봅니다. 0이 A 안에 있다. 이 안에 0 없죠? 네, 틀린 말. 3은 A 안에 원소로 있다. 맞는 말. 4는 없고요. 5가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7이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 1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래서 A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A는요, 우리가 이제 집합의 표현법을 그 다음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나타내 볼게요. A는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은, 자, 1, 2, 3, 6하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요,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양옆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음 개념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집합을 표현할 때는 그 원소들을 쭉 쓰고 나서 양 옆에다가 저렇게 중괄호를 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합 B도 한번 써볼까요? 자, 집합 B는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자, 14의 양의 약수니까 1, 2, 7, 14 4개를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보면 되겠죠? 자, A 안에는 2가 원소로 있다. 여기 있습니다. 2가 있지 않다네요. 근데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 4는 A의 원소로 있다. 자, A 안에는 지금 4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6은 A 안에 원소로 있다. 여기 있네요. 얘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4번 3이 B의 원소로 존재한다. 자, 이 B 안에서 보니까 3이 없어요. 틀린 말이 되겠고요. 5번 7은 B 안에 없다. 7은 B의 원소가 아니다. 자, 근데 7은 이렇게 B의 원소가 맞죠? 틀린 말, 옳은 것은 3번 하나가 되겠습니다.